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양재승입니다. 오늘은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처음으로 증언대에 선 박송의 법원 출두 현장부터 몰카 유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을 향한 피해자의 울분까지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 포착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3월 셋째 주 생방송 스타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래퍼 덤밀스 아내가 생방송 스타뉴스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박송이 6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친형 부부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중단 선언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인수전에 대한 소회를 직접 밝혔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일가의 비리와 부친인 전재훈과 새엄마 박상아의 불륜을 폭로한 데 이어 방송 중 마약 투약을 자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래퍼 덤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피해자 A씨와 남편 덤밀스는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음은 물론 뒤로는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조은빈 기자가 단독 포착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놓고 지금 불쌍한 척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치가 떨리고 눈물도 나오고. 뱃사공 소속사 측에서 뒤로는 지금 저한테 반성한다고 하고 지금 해놓고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진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직접 사과하실 건가요?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래퍼 뱃사공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반성했습니다. 재판 직후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난 래퍼 덤밀스와 피해자 A씨는 뱃사공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고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저희는 합의 요청을 한 번도 합의나 미안하다는 얘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는 무슨 사과를 여러 차례 했고 합의까지 했는데 저희가 거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푼도 필요 없다. 왜냐면 이게 공개가 됐으니까 돈 받으면 돈 받았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까 돈 필요 없다. 제발 거짓말인 것만 인정해달라. 그냥 그러면 처벌 불원서 써주겠다라고 제가 했는데 못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데. A씨는 또 뱃사공의 갑작스러운 자수 또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어차피 기소유예 아닌 벌금이래. 그래서 사공이 자수하는 멋진 이미지라도 보여주려고 라고 한 것을 들은 증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발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으시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피해자 A씨는 올 초 뱃사공의 소속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뱃사공 소속사 측에서 뒤로는 지금 저한테 반성한다고 하고 지금 해놓고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 안을 저 리플리 증후군이다, 허언증이다, 미친년이다 하면서 라이브를 몇 달 동안 했는데도 제가 유산한 거 알면서 지랄하네. 이거는 리즈꾼즈 멤버 최측근 그때 당시 그 멤버의 여자친구였던 분이 말해 주신 거고 제가 이틀 만에 깨어났을 때 차라리 죽지 멤버도.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남성 래퍼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뱃사공은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2줄짜리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덤밀스 아내 A씨는 뱃사공 측으로 인해 피해자라는 사실이 강제로 공개되면서 유산을 겪었고 여러 번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날 결심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진정한 사과가 없을 시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 A씨는 또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인은 곧바로 앨범을 내고 뮤비를 찍고 클럽에 가서 유흥을 즐기며 팬들에게 진실은 밝혀진다고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반면 뱃사공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현재 음원 수익이 전혀 없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뱃사공은 재판 직후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과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직접 사과하실 건가요?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스타 뉴스 조은빈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의 형수 이 씨 부부가 6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박수홍은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통장엔 정확하게 3,380만 원만 남았다며 자신을 기만한 친형 부부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박수홍이 직접 밝힌 착잡한 심경, 생방송 스타뉴스가 들어봤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 부부의 4차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재판 이후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이 법원에 들어서자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네, 먼저 이렇게 많이 본 곳까지 취재 와주신 취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이 이어진 가운데 처음으로 증언대에 선 박수홍은 주식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제 평생 방송 출연료가 다 모인 1인 기획사다. 피고가 전반적으로 운영해왔다며 모든 법인 자산 운용은 저들이 했다. 늘 저한테 자신들이 널 위해 검소하게 산다고 해 믿었고 당연히 제 자산을 잘 불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내역 중 백화점 상품권, 고급 피트니스 센터, 학원 등에 대해 박수홍은 전혀 모른다. 상품권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상품권으로 방송 관계자들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는 연예인이다. 또 스케줄이 많아 물리적으로 그런 곳을 갈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박수홍은 전세 대금을 내야 했는데
통장에 3,380만 원밖에 없더라. 30년 넘게 일했는데 그만큼 있었다. 그래서 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약 2시간가량의 재판이 끝난 직후 박수홍의 형수는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는데요. 오늘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억울하신 부분 있나요?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S의 노종원 변호사는 재판 후 생방송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친형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가운데 박수홍의 전 연인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있었던 점과 친형 측 변호인 수임료도 횡령한 돈이라는 점에 박수홍이 크게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두 가지 쟁점입니다. 박수홍 씨께서 좀 흥분하셨던 부분은 자기가 횡령당한 돈으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 예, 두 번째로 지난 공판기일 때 말했던 배우자 또는 이번 공판기일 때 피고인 측 변호사가 말한 전 여자친구 등 횡령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어떤 물 흐르기로 자기의 지인들과 자기의 어떤 흠집 내기를 도모하는 것 같은 증인 신문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 거죠. 제가 먼저 물어봤죠. 좀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근데 박수홍 씨가 공판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튜버 김용호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그 소스를 제공한 분이 형수의 절친이고 형은 기본적으로 내 모든 헌신과 전 재산을 앗아갔고 그래서 굳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것보다는 본인께서는 이분들을 반드시 얼굴을 똑똑히 보고 엄벌에 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날 박수홍은 오랜만에 대면한 친형 부부를 빤히 쳐다보면서 증인석에 앉아 분노감을 그대로 표출했는데요. 재판부의 사정으로 피고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다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다음 공판인 4월 15일 박수홍은 한 번 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K스타 뉴스 양지승입니다. 장안의 화제를 모은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의 1등 손태진을 포함한 톱7이 종영 후 행복한 종영 소감을 전했는데요. 종영 직전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한 황영훈과 관련해선 간접적으로 언급 금지령까지 내려진 가운데 제작진 또한 불참했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숱한 화제 속에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불타는 트롯맨의 톱7이 모두 모여 영광스러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 자고 계속 응원을 해주던 제가 해외에서 들어와 계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또 친척분들도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같이 응원을 해줬는데 아마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뭐 축하한다보다는 정말 모두 다 고생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저희 민수현과 박민수, 김중현은 종영 후 기쁨을 만끽하는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항상 9년 동안 매니저를 해오셨기 때문에 매 경연마다 녹화장에서 이제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경연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대전을 내려가서 제가 처음으로 데뷔하고 나서 갔던 노래 교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에너지를 받고 왔습니다. 타이틀이 또 서천의 아들이니까 이제 3일 전에 서천을 내려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뵙는 분마다 다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노래하고 카페에서도 노래하고 백숙 먹으러 갔다가 노래하고 이게 또 의외로 좀 후련할 것 같더니 오히려 공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야 될까 하고 마지막 녹화, 갈라쇼까지 다 끝내놓고 동네 친구들을 또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영예의 1위를 차지해 총 상금 6억 2,967만 7,200원을 획득한 손태진은 특별한 포부와 함께 상금 사용 계획도 밝혔는데요.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감사한 마음에
우리 꼭 시간 내서 여행이라도 가자. 카메라가 없는 좀 편안한 휴식을 갖자라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꼭 한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신성 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기자님들 많은 데서 지금 이거 증인이시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그만큼 책임을 그 부분은 정말 저의 진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고 시청률 16.2%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은 불타는 트롯맨이지만 오디션 역사상 전무후무한 논란에 휘말린 바 있죠. 유력 우승자였던 황영웅이 학교폭력과 상해 전과 등 여러 논란 속에서 결승 2차전 직전 프로그램에서 전격 하차했습니다. 이후 그를 결승 1차전까지 끌고 간 제작진은 특혜 의혹에까지 휩싸였습니다. 황영웅 사태를 의식해서인지 이날 제작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MC로 나선 김정근이 황영웅 함구령도 내려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과 관련된 답변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관련 질문을 맡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제작진만 쏙 빠진 간담회 자리에서 톱7은 황영웅에 대한 질문을 대신 받으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네, 저희가 경연에 임하면서 물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경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저희 각자의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 서로 의지가 됐어야 됐고 그리고 정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 불타는 트롯맨 톱7 뒤에 숨은 제작진. 흥행의 성과만 가져가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K스타 뉴스 조은빈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치열한 인수전을 벌였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인수 중단 선언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인수전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저희가 하이브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젖잘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포럼에 초청됐는데요. 이날 방 의장이 K-팝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마치자 바로 SM 인수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나올 줄은 알았지만 첫 질문으로 SM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방 의장은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뛰어든 이유와 중단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전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SM 인수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이수만 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지분 인수에 대한 의향을 물었습니다. 지금은 가도 좋겠다라고 해서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가 2019년부터 SM 인수를 내부 논의해왔고 최근 이수만 전 SM 총괄의 지분 인수 제안에 의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건데요.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는데 저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흔들면서까지 이것을 전쟁으로 바라보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기업의 통합 과정에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라는 리소스가 들어가고 더해서 구성원들의 감정 노동이 들어가는데 이것들까지 감내하고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저희한테 옳지 않다라고 느껴졌고요. 이것은 하이브스럽지 않다. 이런 형태의 인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래 로드맵에 있었던 대로 글로벌로 나가자. 그리고 조금 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수를 중단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전한 방 의장은 인수 중단 소식을 들은 이수만 전 총괄의 반응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별하게 감정을 드러내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주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만하지? 뭐 이 정도 말씀만 하신 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망하셨는지 이런 걸 제가 알 수 없고, 사실 실망하셨어도 저처럼 한참 후배 앞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방시혁 의장은 SM 인수카드를 내려놓은 대신 하이브를 글로벌 톱 음악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인수나 투자 발표가 올해 안에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존재감 있는 회사로 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소속된 미국 매니지먼트사 이타카 홀딩스를 비롯한 톱 음악 회사를 4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 효과를 노린다는 방 의장의 자신감처럼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존재감을 나타낼 하이브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K스타 뉴스 김유진입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손자 전 의원이 유튜브 생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이송돼 한때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전 의원은 17일 오전 유튜브 생방송 중 마약 투약 후 환각 증세를 보이다 현지 경찰로 보이는 이들에 의해 끌려나갔는데요. 김의환 주 뉴욕 총영사가 외사관을 현장에 급파한 결과 병원으로 이송된 전 씨는 한때 의식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친인 전재용이 전도사로 있는 교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전재용 전도사 아들 우원이가 병원에 가서 숨을 안 쉰다고 한다. 긴급 기도 부탁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1시간쯤 뒤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 계속 기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비자금 의혹을 연달아 폭로했는데요. 현재 아버지 전재용과 새엄마인 박상아의 사이가 금전적인 문제로 좋지 않다며 부친과 박상아가 과거 외도를 했고 이로 인해 친엄마가 암 수술을 여러 번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재용은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며 아들을 돌보지 못한 애비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6년 만에 개최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8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대표팀의 간판 김광현, 김현수 선수가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호주와 일본을 상대로 2연패하면서 WBC 3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한국 대표팀은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14일 귀국했습니다. 선수들은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긴 채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이강철 감독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신을 비난해도 좋으니 선수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귀국 직후 주장 김현수 선수가 저는 이제 코리아를 입는 건 끝난 것 같다고 무거운 책임감을 표했고 김광현 선수도 16년 동안 단 태극마크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사이비 종교 기독교 복음선교회인 JMS 신도로 지목된 유명인들이 연이어 탈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JMS 가수단 생활을 한 그룹 DKG 멤버 경유는 탈교 사실을 밝히며 재차 사과했는데요. 팬들에게도 포교한 적이 절대 없다고도 밝혔지만 JMS 관련 카페를 운영한 모친이 한 팬을 전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강지섭 역시 JMS 의혹이 불거진 예수 그림을 파손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한때 힘든 시기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 갔던 곳이었으나 추악한 일을 인지하기도 전에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스로 JMS에서 태어난 2세라고 밝힌 유명 빵집 대표 송성래도 교주 정명석의 신부가 될 뻔했다며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에서 자라 교주를 만나본 적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의 사건 수사차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다 의사 A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해 현행 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15일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6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과 유아인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에서 획득한 증거물을 토대로 다음 주 중 유아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길고 긴 겨울 끝에 희망찬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문화 스포츠계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생방송 스타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